그래서 이 OX라는 건요, 이렇게 두 가지로만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잡았으면 이렇게 찌가 막 흔들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는 참지를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물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발문은 언제나 OX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요,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 했죠. 아는 거니까 X 물어본 거 아닙니까?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번이 맞았어요. 2번도 맞았어요. 확인했어요. 3번이 이거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거 확신이 없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언제나 다 OX로만 판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확신이 없어 그냥 넘어가요. 패스하라는 얘기예요. 또 4번도 보니까 이것도 긴 거 같기도 아닌 거 같고 이거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비로소 5번에 가서야 적절하지 않은 거, 분명한 X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 5번으로 답을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OX로 물어보니까 OX로 판단해야 하는데 O냐 X냐 이렇게 판단이 되면 좋겠지만은 판단이 안 될 때 있다, 이게 헷갈릴 때 있다, 이게 헷갈릴 때는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넘어가서 확인하다 보면은 반드시 원하는 거, 그거는 분명하게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국어는 답이 하나예요. 답이 하나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50만 명이 시험을 치르는데 거기서 0.1%라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는 개연성이 주어지는 순간 그 문제는 큰 혼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퍼펙트하게 정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OX로 물어보면 반드시 원하는 것이 퍼펙트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5개 중에 하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죠. 이거 한번 사례로 들어볼게요. 이거 2019학년도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4월 달에 고3 학생들이 전국연합 시험을 치렀는데 전국연합의 33번 문항입니다. 나왔던 시인데요. 우선 먼저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한테. 지문 주어져 있으면 지문을 먼저 읽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버릇처럼 됐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먼저 발문부터 체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문을 체크해서 이거 X 고르느냐 맞는 거 고르느냐 요거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내용을 물어보느냐 아니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느냐 그걸 알아둬야 지문을 읽으면서 훨씬 더 거기에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죠. 여기 보면요, 33번의 기억 위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는 거니까 X라는 얘기.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시니까 추상적이고 문학적이니까 주관적일 수 있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이 내용 안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판단되는 내용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1번 볼까요? 기억은 인간의 행위에 빗대어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목이 지금 따뜻한 얼음 아닙니까? 얼음이 따뜻할 수 있나요? 얼음은 차갑잖아요. 얼음은 차가운데 따뜻하다고 그랬어요? 따뜻하다. 이건 뭔가 좀 대상을 끌어안고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준다. 그런 의미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으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옷을 껴안듯 한 겹도 한 겹. 추위가 더할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버들치며 송사리 품 안에 숨쉬는 것들을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철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겁 많은 물고기들을 두는 동그란 것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얼음이 맑고 반짝이는 것은 그 아래 작고 여린 것들이 푸른 빛을 잃지 않고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겨울 모진 것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은 제 몸의 온기란 온기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차디찬 알몸의 몸이 되어버린 얼음이 있기 때문이다.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고 눈물 지어본 이들은 알 것이다. 햇살 아래 녹아버린 얼음의 투명한 눈물 자위를 몸을 다 바쳐서 피워내는 사랑이라니. 그 빛나는 것이라니. 정말 멋진 시지요. 얼음이라는 것이 그냥 차가운 것들이 얼리진 것이 아니라 시인은 오히려 그 강 안에 있는 그런 생명체들을 따뜻하게 위험으로부터 막아내서 포근하게 지켜내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1번 보세요. 기억은 인간의 행위에 빗대어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기억이죠.
옷을 껴입듯 한 겹 또 한 겹. 이거 옷을 껴입듯 한 겹 또 한 겹.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옷 입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추위가 더울수록 얼음이 두께가 깊어진다. 추우면 더울수록 더 자꾸 얼음이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인간이 옷을 껴는 이거 맞대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뉴는 철 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겁 많은 물고기들을 두는 둥그런 것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고 얼음이 그걸 보호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이 그런 커다란 강의 장막을 이렇게 친 것은 누군가가 모르는 돌팔매를 통해서 강에 그 돌이 떨어졌을 때 생명이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뉴는 부정적 상황, 뭐예요? 돌팔매를 던지는 거잖아요. 다른 대상을 보호하려는, 다른 대상이라는 건 강 안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겠죠. 보호하려는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놀라지 않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볼까요? 제 몸의 온기란 온기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천이탄 알몸의 몸, 뭐가? 얼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여긴데 자기 희생적인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음이 오는 것은 자기 그 안에 온기가 빠져나오면서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면서 얼음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희생적이라고요? 물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뭔가 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깔끔하지 확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니을이잖아요.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뒤에 보면 껴안고 눈물 짓는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얼음이 그랬다는 얘기죠? 얼음이. 그러면은 니을은 고통 속에서 고립되어 연약해진 얼음의 속성.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는 게 얼음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게 고통 속에서 고립된 얼음입니까? 쫓기고 내몰린 것들이요? 그 얼음이 보호하고 있는 그 강물 안에 있는 어리고 불쌍한 그러한 생명체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를 포함한. 근데 그게 얼음이에요? 100% 이건 아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4번이 바로 뭐예요? X지요. 여기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건 물론 헷갈렸지만 그냥 넘어간 겁니다. 4번이 답이 나왔어요. 헷갈리면 그냥 넘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깔끔하면요. 확실할 때 그때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정리하는데요. 문제의 유형은 대개 셋 중에 하나다. 어떤 문제든 1대1로 매칭하는 거 아니면 특정 정보를 주고서 그 특정 정보가 맞느냐 틀리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대1 매칭은 발문의 요구에 맞춰 선지를 지문이나 보기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이 1대1 매칭은 그런 거고 특정 일치는 발문의 요구에 따라 특정 요소의 적절성 여부를 문맥에 맞춰서 판단하는 겁니다. 1대1 매칭은 두 가지인 겁니다. 내용일치. 그래서 지문의 내용하고 선택지하고 맞춰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주고서요. 조건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일치라는 것은 특정 정보의 주변 문맥을 보고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보고 이게 딱 내용일치 문제다, 조건일치 문제다, 특정일치 문제다. 그래서 내용일치면 발문 옆에 내용, 조건일치면 조건, 특정일치면 특정 이렇게 써놓으면 분명해져요. 뭐를 판단해야 될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유형은 내용일치, 조건일치, 특정일치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겁니다. 일치하느냐 않느냐 일치 여부를 따지는 거. 아까 이건 사실 뭐예요? OX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만 물어봤잖아요. 판단도 그렇게 판단한다 했죠. 역시 판단하기 위해서 일치 여부만 따져보면 된다.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일치는요. 선지하고 지문을 비교하면 됩니다. 선택지하고 지문을 비교하고 조건일치는 자료 또는 보기가 있죠. 자료와 보기를 지문하고 같이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특정일치는 주변, 문맥 있죠? 여기를 꼼꼼히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다입니다. 국어에.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2018학년도 6월달 고등학교 2학년의 전국연합 12번서부터 20번까지 5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주어졌어요. 지문이 주어졌는데요. 자, 이제 학생들이
독서, 즉 비문학에 대해 상당히 어려워해요. 글 읽는 것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어 하는데요. 독서 비문학 이 독해 원리는요, 모든 지문은요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입니다. 설명문, 논설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배웠잖아요. 선생님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럼 뭐 이건지 저건지 그러면 헷갈리면요 그냥 설명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논설문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있는 글이잖아요. 수능에 사용되는 그런 지문은요 논설문은 거의 사용 안 합니다. 혹간가다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설명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 앞부분을 항상 눈여겨보세요. 도입 부분. 여기에 화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지요. 화제가. 그 화제가 제시되어 있고, 또는 논설문이라면 논제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앞부분을 주시면서 이제 살펴보고요. 이게 화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동그라미 표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각 단락이 주어지잖아요. 아주 형식적으로 딱딱 맞춘 단락이 주어집니다. 수능에서는 이 단락에 첫 문장을 의도적으로 한번 줄을 쳐보세요. 그리고 말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이 그대로 쫙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첫 문장에는 항상 이렇게 밑줄을 해 놓으세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글을 읽을 때는요,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제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요하다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든 동그라미라든 세모라든 별표라든 여러분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특정한 표기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왜?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내용일치나 조건일치, 특정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맞느냐 틀리느냐는 건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비교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 지문에서 보면은 앞부분을 쭉 읽다 보면은 정조 10년 임금이 애초 10년을 잡았던 수원 화성의 공사를 2년 7개월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약용이 발명한 유형거라는 특별한 술의 덕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부분 다 설명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유형거라는 술의 덕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형거가 화제입니다. 유형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첫 문장에 다 밑줄을 치라고 그랬죠, 단락별로. 그렇다면 기존의 수레에 비해 유형거가 공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까닭, 유형거가 이전에 있었던 수레보다 공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왜 높은 평가를 받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글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런 거, 둘째는 이런 거, 셋째는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중심 문장이고 그 중심 문장에 대해서 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시만 해도, 자 보세요. 화제가 유형거 아닙니까? 유형거인데 이 유형거가 다른 수레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는 까닭은 뭘까? 첫째, 짐을 다루는 기능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을 뿐 여러 가지 자극 같은 거를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둘째, 유형거는 소에서 얻는 동력 외에 또 다른 보조 동력도 만들어낼 수 있다. 셋째, 유형거는 손잡이를 조작해서 수레에 강화되는 여러 가지 충격을 완화시키고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지문입니다. 16번 문제. 의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죠. 적절한 거, 이거 받는 거 고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목이죠. 그 제목을 뒷받침하는 부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화제를 보고 결정하죠. 화제가 아까 뭐였어요? 유형거였잖아요. 유형거에 대한 이야기, 여기 1, 2, 5번에서 유형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1, 2, 5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아까 유형거의 공학적 특성이라고 그랬죠. 다른 수레, 일반 수레보다 더 공학적으로 우수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유형거의 우수성이에요? 아니면 유형거의 미학? 예? 어떤 예술적 아름다움이에요? 아니면 유형거가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렇게 변했고 이때는 이렇게 변화 과정이에요. 유형거의 우수성 아닙니까?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 내용일치 문제인데요. 쉽게 내용끼리 분석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유형거에 대한 얘기. 유형거가 높은 평가를 받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서 첫째, 둘째, 셋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풀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몇 초가 절약됐어요? 여기서 40초가 절약됩니까? 40초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17번 문제는 보기를 활용하여 유형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유형거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점을 치는 거 있죠. 헛다운표 친 거는요, 발문에서 헛다운표 친 건 반드시 여러분들 일정한 표시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니까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X를 고르는 거잖아요. 이건 조건을 맞춰보는 겁니다. 조건. 이 그림하고 지문의 내용하고 서로 맞춰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1번. 수레 손잡이 쪽에 한 표를 두어 힘점을 가해지는 힘을 늘리려 했다 이랬죠. 한 표라고 얘기했으면 뭘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문에서 한 표가 있는 대로 가세요. 지문에서 한 표 나온 대로 가면은요, 한 표가 나온 데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한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고 수레 손잡이를 다리면 이번에는 돌이 다시 수레의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미끄러지다가 한 표라고 하는 조그만 나무 토막에 걸려 멈추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수레가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랬죠. 이게 한 표에 대한 이 글에서 이 유일한 설명입니다. 자, 보세요. 한 표라고 하는데 뭐가 한 표인데 나무 토막에 걸려 멈출 때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수레가 나아가는 걸 방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한 표다 이 얘기예요. 그냥 눈에 본 것만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수레 손잡이 쪽에 한 표를 두어 힘점에 가해지는 힘을 늘리려 했다? 힘 늘리려 했다는 얘기가 제가 읽은 부분에서 방금 전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냥 미끄러지는 돌을 멈추기 위한 장치라고 얘기만 했지 힘점에 가해지는 힘을 늘린다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늘어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늘어날 수 있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틀렸잖아요.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없었으면 틀린 겁니다 이게. 네. 그럼 나머지는 볼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또 얼마? 40초가 절약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8번 문제인데 A라고 지칭을 했죠. 이건 특정 일치 문제입니다.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X를 고르는 문제죠. 틀린 거 고르는 거잖아요. 가하고 나하고 이제 손잡이를 올렸느냐 내렸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 합니다. 가에서 돌은 수레 진행 방향으로 미끄러지며 추진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럼 빨리 진행 방향이란 말이 지문에 나왔을 거예요. 거기로 가세요. 자, 진행 방향 여기 있죠? 유형거가 움직일 때 수레 손잡이를 들어올리면 돌은 정지 마찰력을 극복하고 견인줄에 멈출 때까지 수레의 진행 방향 여기 있네요. 진행 방향으로 여도 부분까지 여도 앞에 뾰족한 부분까지 미끄러지는데 이때 생긴 에너지는 수레의 추진력을 더한다 이랬죠. 더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돌은 수레 진행 방향으로 미끄러지면 추진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같은 얘기죠. 일치됐잖아요. 뭐예요? 틀린 거를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했잖아요. 이건 일치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맞는 거잖아요. 두 번째 거, 나에서 돌은 수레 진행 역방향으로 미끄러지죠? 힘도 역방향으로 더해질 것이다. 역방향, 반대 방향이잖아요. 역방향이라는 건. 빨리 역방향이 있는 데를 지문해서 가세요. 여기잖아요. 수레 손잡이를 잡으면 이번엔 돌이 다시 수레를 진행 방향 반대쪽 역방향이죠. 미끄러지다가 한 표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무 토막에 걸려 멈추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수레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역방향으로 미끄러지고 힘도 역방향으로 더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때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앞에서 읽었던 얘기요. 그 다음에 가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레의 무게중심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가나 무게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뭐 어쨌든 앞으로 가든 돌이 앞으로 밀려가든 돌이 뒤로 밀려오든 무게중심은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이 본자 판단하지 말고 무게중심 얘기가 나온 데를 가세요. 지문에서. 자, 무게중심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복토리나 짐을 싣는 부분이 높아져 수레가 흔들리는 만큼 무게중심도 계속 변화하여 수레를 안정적으로 자, 뭐라 했어요? 무게중심 변화한다 했죠. 계속 변화한다 했죠. 무게중심이 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무게중심 변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일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X죠. X니까 나머지는 풀 필요가 없고 여기서 몇 초? 20초가 절약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요거 볼까요? 19번 문제. 위글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을 답하고자 기억서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O를 고르는 거잖아요. 자, 유형거가 평지에서 급출발하여 언덕길을 오른 후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돌았다고 할 때 사람은 유형거의 손잡이를 어떻게 제어할까요?
이거 선생님이 이거 읽어보니까요. 지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금방 나옵니다. 무조건 맞느냐 틀리냐 따져 일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학생이 답변은 급출발 시에 손잡이를 올리고 언덕길에서 손잡이를 어떻게, 갈림길에서 손잡이를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뭐 언덕길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손잡이 어떻게 제어하고 이거 찾아가세요. 빨리 찾아가면 됩니다. 지문에서. 그런 얘기 하는 데가 한가운데가 있어요. 여기거든요. 여기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면요. 언덕을 오를 때 손잡이를 올리라고 했죠. 언덕을 오를 때. 내려갈 때는 손잡이를 내린다고 했죠. 수리가 앞뒤로 흔들거리며 진동하는 현상을 제어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돌 때는 왼쪽이 올라가잖아요. 왼쪽으로 돌 때는 왼쪽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왼쪽 손잡이를 누른대요. 그럼 오른쪽으로 돌 때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이 올라가니까 오른쪽 손잡이를 눌러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급출발시에 손잡이를 언덕길에서 언덕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덕길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갈림길에서 여기 오른쪽으로 돌았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오른쪽 손잡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왼쪽으로 돌 때는 왼쪽 손잡이가 올라가니까 왼쪽 손잡이를 눌러야 된다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도니까 오른쪽 손잡이를 눌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1번이 맞지 않습니까? 1번이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확인할 필요 없죠? 몇 초 절약? 40초 절약이 됐습니다.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A서부터 이 동음 이의어가 아닌 것을 했잖아요. X를 고른 겁니다. 자, 요거는 특정 거를 이제 특정 내용을 지정했죠. 여기서 이제 특정 일치 또는 내용 일치하고 연관성을 갖는 문제입니다. 뭐 특정 일치라고 해도 되고 내용 일치라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 비교하는 거니까요. 문맥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여기 A서부터 이런 거예요. A의 공사는 토목 건축 등에 관한 일이고요. B는 기능이라는 것은 요건 하는 구실이나 작용. 그 다음에 C는 운용입니다. 물건 제도 따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나 처지고요. E는 조작이라는 것은 기계나 장치 따위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문을 충분히 읽을 시간을 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 다 한번 읽어보세요.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핵심만 추려서 얘기하는 거니까 교재를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시간 갖고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동음이의어는요, 음은 같은데 뜻이 다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동음이의어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A라는 거는 지문에서는 토목 건축 등에 관한 일인데 여기 정부는 자국 공사를 이때 공사라는 건 국가를 대표해 파견되는 외교사전이니까 음은 같은데 뜻이 다르죠. 동음이의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지문에서는 하는 구실이나 작용인데 여기서 나무를 깎는 기능을 연마했다. 이때 기능은 기술적인 능력이나 재능이죠. 자, 음은 같은데 뜻이 다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C는 C에서는 지문에서는 운용인데 물건 제도 따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데 지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뭐예요?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죠. 같은 내용이죠. 그 음도 같고 뜻도 같죠. 동음 이의어가 아니잖아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풀지 않아도 되고요. 역시 20초가 절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16번은 답이 1번이어서 40초, 17번 1번에서 40초, 18번 20초, 19번 40초, 20번 20초. 도합 몇 초? 5문제 푸는데 160초, 2분 40초가 절약이 됐습니다. 이 절약된 부분은 여러분들 어려운 지문을 읽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2분 40초만 충분히 그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학습 내용이 국어라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워낙 방대합니다. 많고 방대하고요.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도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은 내용을 다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본이 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국어도요. 그 기본이 되는 내용은 이 교재 안에 다 담아 놨습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국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기본 지식은 다 담아 놨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O냐 X냐 요것만 판단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고난도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5문항 80분이었고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지문이 길잖아요, 굉장히. 어떤 문제든 아까 제가 이제 문제 성립의 전제 조건은 발문이 있고, 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이 있는데, 발문은 OX로 물고, 선지도 OX로 판단을 하고, 그 근거는 다 지문에서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요거 가지고 판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난해 수능시험에 14번 문제입니다. 보기 A서부터 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요. X를 고르는 거죠, 당연히. 자, 보기를 봅시다. 근데 선택지 A에서요, A의 삼았다는, A, 여기 삼았다죠? 주어 이어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문장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형어, 보어,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장 성분이라는 게 두 개의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이거 한번 봅시다. A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면은요. 삼았다는 서술어니까 위기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을이 붙었죠? 목적어죠? 그 다음에 기회로라고 했죠? 기회로. 좋은 기회로. 이거 뭐예요? 부사하잖아요. 있잖아요. 주어 이외에 두 개의 문장 성분 필수적으로 요구했네요? 있네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바다가 눈이 부시게 파랗다 이랬는데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줄은 여러분들 보세요. 바다가 파랗다지 눈이 파랗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눈이 부신 거지 바다가 부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 문장에서는 바다가는 서술어가 파랗다고요. 눈이 부시다는 하나의 문장이 여기 앉아있는 거죠. 여기서 서술어는 뭐예요? 눈이 부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다시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다라는 거.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C의 별. 요게 이제요. 여기서 이제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이랬잖아요. 이 별을인데 별을 안긴 문장의 목적이면서 아는 문장의 목적이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장 안고 있는 게 아는 문장이고 그 안에 부분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게 안긴 문장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지식이에요. 이런 기본 지식은 선생님 교재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이게 아는 문장이에요. 안긴 문장이 별이 반짝이다가 이 안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별이 반짝이다가 이 아는 문장에 뭘로 지금 안겨있는 거예요? 을이 들어갔으니까 목적으로 앉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긴 문장은 별이 반짝이다잖아요. 별이 반짝이다. 이게 목적으로 지금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별은 안긴 문장의 목적어이면서 맞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게 맞아요? 별은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라고만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안겨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요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별은 안긴 문장의 목적이냐? 별이 반짝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별이 뭐예요? 주어잖아요. 목적어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답이 3번인 거예요. 안긴 문장의 목적이 아니라 별은 별이 반짝이다니까 안긴 문장에서는 주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답이 금방 나왔어요. 이렇게 답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안 봐도 확인이 되겠죠. 2019학년 지난해 수능 국어 문제 1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이제 발문이 나와 있고 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지가 있죠. 한번 볼게요. 보기를 활용하여 국어 사전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표저 A와 예문 B, C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랬죠. A하고 B, C에 들어갈 말이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적절한 거 O를 고르는 건데 조건 일치입니다. 받게하고 받도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표지어라는 거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넣는 겁니다. 두 가지를 넣는 건데 하나가 뭐가 나왔어요? 받다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럼 받다라는 건 받기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 들어갈 건 뭐예요? 여기 A에 들어갈 거는 바로 바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에 들어갈 거는 요 바투가 들어가면 되죠. 선택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택지에서는 바투가 4번, 5번만 나와 있죠. 그럼 4번, 5번에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1, 2, 3번은 틀렸으니까 4, 5번만 지금 맞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이제 B에 들어갈 거. 자, 바투에서 B에 들어가. 두 대상이나 물질 사이가 가깝다 이랬죠. 가깝다. 자, 시간이 더 필요한데 제출 기한을 너무 바투 잡았다? 바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짧게, 아주 가깝게 이런 의미잖아요. 이제 시간 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아들에게 바투다가 손을 훔쳐주다. 이거 뭐예요? 거리상으로 가깝게 다가간 거죠. 그러니까 B에 들어갈 것은 뭐예요? B에 들어갈 거는 바로 니을이 들어가야 되겠죠. 니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느냐? 5번이 답이 쉽게 나왔다. 이 경우는요, 굳이 1번서부터 OX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맞는 거부터 거기에 해당되는 거부터 딱딱 집어내도 답이 금방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시간 절약의 한 방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9학년도 수능 국어 31번 문제입니다.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풀었다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국어 문제가 지난해 참 정말 난리가 났었죠.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국어 선생님도 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렵다. 학교마다 다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뭐 시험을 치르고 나가는 학생들이 다 망했다. 뭐 이렇게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던 그런 문항입니다. 자, 그 지문이 여기에 있고요. 그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31번 문제입니다. 자, 이 31번 문제도 O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죠? 아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X를 골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기하고 지문에 있는 A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겨? 서로 맞춰보는 거죠. 조건을 따져보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보기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있고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려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껍질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O에 가까운 쪽에 있는 껍질들은 질량이 덜 나가는 거고, O에서 멀리 쪽에 있는 껍질들은 질량이 더 많이 나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과학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 다음에 이제 A잖아요. A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A의 내용도 있는 그대로만 읽으면 됩니다. 선택지를 읽어 볼게요. 1번.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의 인력은 그 구 껍질이 반지름이 클수록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 껍질을 이루잖아요. 이렇게 밀도가 균질한 게. 이게 반지름 아닙니까? 근데 반지름이 더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반지름이 이렇게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커지면 그만큼 부피 요소도 늘어나는 거고, 부피 요소는 뭐하고 연관된다고요? 질량하고요. 질량이 커지면은 만유인력은 질량에 비례한다고 그랬거든요. 지문에서. 여기. 부피가 크면 당연히 질량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만유인력은 질량, 무게점이에요. 이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만유인력도 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 껍질이 같은 두께 있다.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구 껍질이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부피 요소 늘고, 부피 요소가 는다는 얘기는 질량이 커진다. 질량이 크면 만유인력도 커진다. 그 얘기는 있는 그대로 확인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같은 두께라면 반지름이 큰 구 껍질일수록 부피가 크기 때문에 질량도 큰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클수록 만유인력도 크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의 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의 인력과 크기가 같다. 이런 얘기죠. 질량이라는 거는 어떤 질량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질점이 있죠. 그 질점이라는 거는 그 질량을 의미하는 것, 즉 질량을 나타내는 기호, 표시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A라는 지문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이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요거는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당기는 힘인데, 질점이 질량이 곱에 비례한다고 했죠? 크기는. 질량이 많으면은 만유인력도 그만큼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크게 작용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있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딴 생각 안 했어요. 과학적으로 뭘 공식을 적용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은 아까 지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태양이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질점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 지구를 당기는 힘하고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 태양보다 적죠? 질량이 적죠? 요것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질량이 다른데요.
A에 보면은 태양이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는 내용하고 만유인력은 두 질점의 질량에 곱에 비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질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만유인력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답은 2번이 돼서 나머지는 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0초가 절약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하고 장시간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 교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이제 점수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10시간 정도만 잘 여러분들 투자하면 이거 10차적으로 만들어진 교재거든요. 그래서 10시간 정도만 잘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안 나옵니다. 또 뭐 모의고사 보면 굉장히 성적도 안 나옵니다. 특히 1,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제 계속 다가올 겁니다. 걱정되고 불안하죠. 시험을 볼 때마다 성적이 안 나오죠. 이런 학생들에게 국어 1등급의 여러분들의 꿈을 결정적 OX 국어가 갖춰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충분히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점수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요. 오늘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학사에서 나오는 수능 OX 국어 선생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핵심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혹시 이 교재를 활용하는 학생이라면은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점수를 꼭 얻어서 목표를 이루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